안녕하십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작성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해볼 겁니다. 지금 2022년 한글 2022나 그 네오 버전을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첫 시험을 1월달에 있었습니다. 1월달에 나온 기출문제 AB형 3개를 우리 먼저 풀이를 하고요. 나중에 2월달에 다시 시험이 나오면은 그것도 3개도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기출문제 A형부터 한번 쭉 풀면서 또 메뉴와 단축키를 이용한 방법으로 먼저 한번 짚어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부터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기출문제 풀이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시험을 치시기 전에 우리 IT기 수험장 들어가실 거고요. 이제는 다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다 숙지하고 계시죠, 그죠? 자, 본인의 수험 번호를 칩니다, 그죠? 8자리 수험표에 나와 있는 수험 번호를 입력하시고, 자, 맞느냐 예 누르시면 본인의 이름과 수험 번호, 본인이 치시는 과목, 자, 한글이라고 이거는 지금 액세스라고 나오는데 한글로 우리 해야 되겠죠, 그죠? 자, 02 좌석 번호가 시험장에 가면은 좌석 번호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꼭 확인하시고. 자, 이제 시험지를 나눠줄 겁니다. 뭐 엑셀, 한글, 손들어 그러면 손 드시면 시험지를 주실 거고, 그죠? A3 2장을 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나눠주고 시험을 준비하세요 하면서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는 아직 시험 시작을 안 합니다. 어디 이제 본인이 시험 치시는 과목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한글 2022 버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2020으로 갈 거고요. 자, 그러면 새 문서를 여실 거고, 자, 먼저 파일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 PC의 문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ITQ 폴더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본인의 수험번호 그리고 하이픈 마이너스 하고 본인의 이름, 자, 이거는 그대로 홍길동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됐다고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 가서 답안 전송을 누르면 본인의 컴퓨터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있음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 전송을 누르면 자, 성공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서버 컴퓨터로, 감독관님 서버 컴퓨터로 제대로 저장이 됐다는 겁니다. 전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닫기.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이 갈 거고 빨리 작업을 할 건데요. 중간중간에 감독관님들이 10분마다 저장을 하세요 하고 전송을 안 하신 분들은 누구 전송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빨리 저장을 해서 전송을 하시고, 반드시 저장 먼저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파일에 가셔도 되고 여기 저장 버튼이 있죠, 그죠? 저장 누르신 다음에 다시 전송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건 꼭 숙지하십시오. 자, 이제 A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풀이는 우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풀 때 기본적으로 5번부터 마지막 거 문서 작성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점수 큰 도형 풀고, 그 다음에 표 차트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나머지 내가 영타가 좀 어렵다 그러면 스타일 같은 경우는 뒤에 푸신다거나 마지막에 하시면 되고, 그죠? 아니면 영어 우선에 오픈 요까지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글 쓰고 그 다음에 수식 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여기 나머지 영타를 하셔도 됩니다. 영타를 내가 다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한 15점 정도 감점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영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요걸 이제 하실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일일이 다 서식을 지정하지 않나 했습니다. 먼저 글자를 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무조건 00 치시고 한 줄 띄우시고, 또 여기는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글자만 쭉 칩니다. 자, 여기까지 치시고 여기서 엔터키가 한번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하나의 문단입니다, 그죠? 중간에 엔터키를 치지 않습니다. 쭉 치면 자동 개인이 되면서 자동으로 줄이 바뀌면서 쭉 치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와서 엔터 한번 치고, 자, 요것도 원래는 들어쓰기인데 따로 ITQ에서는 들어쓰기를 안 해도 스페이스 키 2번 누르면 됩니다. 스페이스 하나가 반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반각.
그리고 다운드 누르면 이제 글자 우리 한글 정각 한 글자만큼 너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 2번 누르시면 됩니다. 따로 들어쓰기를 가지 않아도 감점 요인이 아니니까 스페이스 키 2번으로 땅땅 하고 쭉 또 글자를 치십니다. 쭉 치고 이것도 중간에 엔터가 없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문단입니다. ITQ 같은 경우는 2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뭐다라고 엔터를 치지 않습니다. 또 이용할 하고 엔터 치는 게 아닙니다. 요 끝에 왔다고 엔터를 치는 게 아니고 쭉 달아칠 겁니다. 자, 그림도 우선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 한번 하시고, 자, 여기 문자표 넣으시고 쭉 치고, 자, 그 전에 한자가 있다면 반드시 한자 그대로 다 입력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걸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또 어디가 한자였더라고 또 눈으로 찾게 됩니다. 이 가능이라는 글자도 찾고 있어요. 또는 자원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하면서 가능 F9 바로 한자로 바꿔주시고 쭉 진행하고, 또 자원 F9 한자로 바꾸고 진행하고, 미리 다 입력은 다 처음부터 다 입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표도 마찬가지고 입력하시고 공공데이터 쭉 치시고, 자, 여기는 띄어쓰기 없습니다. 그대로 달아서, 자, 앞에 요거는 입력을 하지 않죠. 그죠? 요거는 문단번호로 자동으로 들어갈 거니까, 자, 요 뒤에 글자들 쭉 입력하시고, 자, 여기 한 줄 띄우시고, 자, 똑같이 여기도 치시고, 자, 이것도 중간에 띄우지 않고 바로 표를 넣고 표 안에 글자들도 쭉 칠 겁니다. 자, 2줄이 되건 3줄이 되건 엉망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글부터 구분 탭으로 해서 계속 입력을 할 거고, 끝냈다면 여기에 또 한 줄을 띄울 겁니다. 마지막 한 줄 띄우고 공공 데이터 포탈을 여기다 치실 거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먼저 다 하고, 그리고 메뉴에 가서 다시 이제 하나씩 해놓은 겁니다. 머릿말 하고, 자, 여기 덧말 넣고요, 책갈피 넣고 이렇게 쭉 진행해 오면서 여기 쪽 부분까지 끝낼 겁니다. 끝내고, 자, 도형을 빨리 또 하시고 하이퍼터미널까지 연결하고, 자, 그리고 점수가 큰 또 차트 부분은 넘어올 겁니다. 표와 차트로 와서 빨리 작성하시고, 자, 내가 영타가 조금 늦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치시고, 요 한글 치시고, 자, 스타일 다 정해서 끝내놓습니다. 끝내놓고, 그리고 수식 와서 마무리 짓고, 시간이 남는다 그럼 전송도 해놓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영타를 남는 시간 동안 치시고, 치다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빨리 저장하고 전송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입력할 겁니다. 자, 시험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F7 바로 누르겠죠, 그죠? 그리고 Alt T, 자, 10이고 탭 10, 탭 11, 탭 10, 요건 11, 10, 탭 10, 그리고 엔터 치면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따로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편집 용지 기억이 안 난다, F7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쪽과 관련된 거니까 어디가요? 쪽이라는 곳에 가면 되고, 편집 용지, 쪽 옆에 펼침 메뉴 누르면 또 편집 용지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잊어먹을 일은 없지만 혹시나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면 헷갈린다 그러면 다른 거 막 누르다 보면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쪽에다 찾는다. 자, 그리고 나서는 번호 1 적당히 띄우시고, 2점 적당히 띄우시고, 자, 뭡니까? 그 다음에 Alt Shift Enter입니다, 그죠? Alt Shift Enter로 우리가 나눠 주셔야 됩니다. Alt Shift Enter인데 이것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쪽과 관련됐습니다. 쪽과 관련되고, 자, 여기 보시면 구역 나누기라고 있죠. 요걸 말하는 거고, 구역 나누기, 페이지를 나누는데 그 페이지마다 구역을 다 나눠줘서 따로따로 별도로 설정이 가능하게 하는 구역 나누기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혹시나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 Alt Shift Enter, 또 3점 4점 적당히 띄우시고, 또 Alt Shift Enter, 5점은 없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시험을 빨리 시험지 보고 이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뭘 하라고요? 여기에 제목을 넣고요. 그리고 한 줄을 띄웁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문단을 입력하고요. 자, 한 줄을 띄우시고 첫 번째 문단 입력하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실 거고, 자, 중간에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죠? 엔터키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나의 여기까지 세 줄이 하나의 문단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엔터를 칠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쭉 달아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줄이 바뀌면서, 그죠? 입력이 됩니다, 그죠? 자, 다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엔터키를 치시고 다시 두 번째 문단을 입력하시겠죠, 그죠? 자, 쭉 입력하실 거고, 여도 중간에 엔터키가 없이 쭉 달아서 입력하실 거고, 자, 여기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이라고 할 때 한자도 미리 넣으면서 그죠? 가능 치시고 바로 어떻게 해요? F9 눌러서 그죠? 자, 선택만 변경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요걸 우리가 미리 선택을 해놨다면, 아니면 여기서 한 번이나 딴 데가 있다면 반드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한자 넣을 때는 이렇게 선택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가능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설정 바꾸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키보드를 치다가 마우스까지 손이 갈 필요 없다 했어요. 그죠? 만약에, 자, 다음 거 이제 입력할 때 자원이었다. 자원 치고 F9 눌렀다면, 키보드를 치다가 마우스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한글, 한자 되는 거 확인하셨고, 어떻게 해요? 방향키로 정답과 같은 한자를 고른 다음에 바로 엔터키 바로 치시면 돼요. 그럼 바로 들어가죠. 그죠? 마우스로 다시 고르고 선택하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입력을 하고 여기까지 입력하셨다면 한 줄을 또 띄우죠. 그죠? 한 줄을 띄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소제목, 문단번호 들어가는 소제목하고 문단번호를 쭉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줄 띄움이 없죠. 그죠? 자, 줄 바꿈 없이 그대로 달아서 쭉 치시면 돼요. 자, 이것들은 엔터키로 구분을 줘야 됩니다. 문단이 지금 6개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 앞에 자동으로 우리가 번호를 붙이고 또 1수준, 2수준 나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또 줄을 바꾸고 표제목을 찾아 치시면 되겠죠. 그죠? 한 줄을 바꾸고 표제목을 입력하실 겁니다. 그죠? 자, 표제목 넣으시고 자, 엔터키로 다음 줄 가서 자, 이것도 한 줄을 안 띄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축키 뭐예요? 표 만들기 Alt 컨트롤 NT를 누르죠. 그죠? 컨트롤 NT로 표를 만들 거고, 자, 모르겠다 그러면 새로운 걸 넣는 겁니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표라고 있을 거고, 컨트롤 NT로 나오죠. 그죠? 누르시면 되고, 또는 오른쪽부터 여기 오른쪽에 있는 펼침 메뉴 눌러서 표라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표 만들기로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단축키로 컨트롤 NT. 자, 지금은 줄이 몇 개냐를 봐야 되겠죠. 그죠? 총 줄이 우리가 보시면 몇 줄, 몇 칸. 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건 합치기니까 합치기 전에 메뉴를 줄을 세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한 줄, 두 줄. 자, 여기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입니다. 그죠? 그리고 칸도 하나, 둘, 셋, 네 칸. 그러면 6줄 4칸이네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6줄 4칸이네요. 6줄 6, 탭 4라고 입력하시고 글자처럼 취급 체크 확인하시고 자,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제 여기다가 구분 치고 탭키 치고 계속 쭉 치셔야 됩니다. 탭으로 계속 입력합니다. 두 줄이 되건 세 줄이 되건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자, 입력을 하겠다. 자, 여기다 입력을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이 되기도 하고 세 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제대로 너비가 안 맞죠. 좀 엉망인 같이 됐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입력해도 그냥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수정이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일일이 다 손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입력이 먼저니까 입력을 쭉 합니다. 자, 여기 나중에 합칠 부분은 나중에 미리 요 위쪽에다가 글을 입력해 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비워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는 합칠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자, 엉망이 돼도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한 줄을 띄우고요. 자, 공공기관명을 입력하겠죠. 그죠? 공공기관명 입력합니다. 이 아니네요. 공공 데이터 포털을 입력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줄을 안 띄웠고 한 줄을 띄우는 것까지 이렇게 되시죠? 자, 여기까지 빨리 입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타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 얼마 걸리도 않습니다. 그죠? 거의 한 10분 안에 다 해결이 하시고, 조금 늦으신 분도 한 15분, 20분 안에 다 여기까지 치십니다. 그죠? 자, 입력을 다 했다면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가 수정을 해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머릿말부터 쭉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맨 위로 올라가서 이제 머릿말 부분 넣을 겁니다. 머릿말은 어떻게 넣습니까? 머릿말, 페이지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됐어요? 쪽과 관련돼서 우리가 찾아갈 때 자, 단축키로 넣으면 좋겠지만 모르겠다 그러면
쪽이라는 곳에 가라겠죠. 그죠?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그죠? 자, 지금은 머릿말 부분, 머릿말 누르셔도 되고, 자, 또는 오른쪽 버튼, 여기 오른쪽에 조금만 단축 누르시면 펼침 메뉴에서, 자, 머릿말, 꼬릿말 있고요. 단축키 컨트롤 N, H 있네요. 자, 그건 헤더. 컨트롤 N, 컨트롤 K. 주로 요걸 쓴다 했죠. 그죠? 자, 지금은 컨트롤 N 키입니다. 서식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컨트롤 K이고요. 일반적인 것들은 컨트롤 N으로 거의 다 합니다. 입력이나 이런 새로운 거 넣는 거는. 지금 요거는 컨트롤 N이고 머릿말이니까 헤더 H.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N, H라고 넣고, 자, 이것도 마우스 손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값이 양쪽 모양 없으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머릿말이냐 꼬릿말이냐만 방향키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꼬릿말이 없으니까 머릿말이죠. 그죠? 바로 머릿말 그 상태에서 컨트롤 N, H 하고 바로 엔터만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공 데이터라고 입력하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반드시. 그죠? 3번 다다닥. 지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번 누르셔도 되지만, 문단, 총 문단을 선택하는 방법은 3번 다다닥, 마우스로 3번 다다닥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머릿말,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네요. 도둠. 자, 글자가 없을 수도 있다 캐스. 왜요? 여기에 선택이 한 칸 글꼴 되어 있으니까 모든 글꼴로 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야 나옵니다. 안 그러면 못 찾아요. 자, 도둠. 그리고 10포인트, 기본이 9포인트인데 머릿말, 꼬리말 같은 경우는 이건 10으로 바꿔주시고, 자,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끝난 겁니다. 그죠? 자, 머릿말을 나오실 때는 그냥 나오면 안 나온다 했어요. 그죠? 반드시 이 메뉴에 닫기를 눌러서 나온다거나, 그죠? 이렇게 바뀌죠. 그죠? 도구 상자가. 그러면 요걸 눌러서 나온다거나, 또는 Shift ESC. 자, 갖다 대고 있으면 Shift ESC. 그죠? 무언가에서 창을 뭐 닫는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나올 때는 Shift ES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Shift ESC 바로 나옵니다. 또는 닫기로 나오시면 되고요. 자, 얘도 어떻게 할 거니까 3번 다다다 문단이 선택될 거고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궁서 18포인트 진하게. 궁서 18포인트 더블 클릭해서 18로 바꿔주시고 진하게 해주시고, 자, 가운데 정렬이네요. 가운데 됐습니까? 이렇게 범위가 선택된 상태에서 뭘 준다고요? 덧말을 줄 겁니다. 덧말을 먼저 줄 거예요. 덧말은 어떤 문장에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범위가 되어 있을 때 덧말부터 주는 게 편해요. 안 그럼 다시 범위를 준다거나 하면 커서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덧말의 문장 부분을 내가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놨다면 덧말이 들어가면 이 선택된 문장이 위에 들어가 있어요. 벌써. 자, 어떻게 하면 덧말은 어디가 있습니까? 덧말은 새로운 걸 넣는 거죠. 또 그죠? 그러면 어디가 입력에 가시면 덧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소 찾기 어려우니까 어디 가라고요? 오른쪽 누르시고, 자, 펼침 메뉴에서 쭉 밑에 보시면 덧말 넣기. 자,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그죠? 덧말 넣기.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선택된 게 요거라는 거죠. 여기 선택됐다. 만약에 커서만 있다면 여기 선택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넣고자 하는 문장을 또 이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덧말 넣기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책갈피보다는 얘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덧말 뭐로 되어 있죠? 공공 데이터 포털. 공공 데이터 포털.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위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죠? 넣기 누르면 되죠. 자, 덧말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책갈피 넣을 겁니다. 여기다 앞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죠? 자, 책갈피를 꽂아두고 나중에 도형에서 하이퍼링크로 연결해서 누르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그죠? 우리 인터넷처럼 누르면 관련된 곳으로 가게끔 하는 게 하이퍼링크입니다. 그 하이퍼링크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 모양이 됐을 때 누르면 이쪽으로 바로 온다는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도 클릭하듯이. 자, 여기 와서 책갈피를 넣을 겁니다. 책갈피는 단축키가 있어요. 자, 어디 또 모르겠으면 어디 갑니까? 책갈피 또 새로운 거 넣는 거니까 당연히 입력에 가면 있겠죠. 입력에 가시면 쭉 보시면 책갈피라고 있죠. 그죠? 이렇게 책갈피 꽂아 두듯이 우리 모양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펼치면 누르 나오겠죠. 그죠? 쭉 내려오시면 책갈피. 컨트롤 K네. 컨트롤 KB. 그죠? 자, 여기 가서 컨트롤 K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쓰는 거는 세 가지가 나와요. 주로. 컨트롤 KB. 이걸 연결해 주는 하이퍼링크 컨트롤 KH. 자, 또 문단 번호를 주는 건 컨트롤 KN.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가서 커서를 두고 컨트롤 KB. 컨트롤 KB.
자, 컨트롤 K하고 B를 세 개를 동시에 누르지 마시고 어떻게 컨트롤 K하고 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K, 컨트롤 N도 마찬가지. 컨트롤 N 하고 누르고 떼면 돼요.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B, K, 뭐 H 뭐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K 떼고 B. 자, 그럼 책갈피 이름을 주라 그럽니다. 뭐로 돼 있죠? 데이터라고 돼 있네, 그죠? 데이터라고 주고 넣기 엔터. 자, 뭔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줬다면 이제 다 줬습니다. 자, 내려오면 되겠죠? 쭉 내려와서 자, 공공 데이터 아예 공짜가 문단 첫 글자 쓰겠다. 자, 어딘가에 이 문단에 커서가 있으면 돼요. 있으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그 문단에 커서가 가 있는 그 문단의 앞에 글자가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커서가 혹시나 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공짜 앞에다 커서를 두세요. 그래 확실하니까, 그죠? 자, 공짜 앞에 커서를 둬서 이 문단이 선택됐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고, 자, 어디 갑니까? 문단 첫 글자 장식. 뭔가를 이제는 뭔가를 꾸며주는 거예요. 글자를 꾸미는 거. 이거는 주로 어디 있다고요? 서식. 글에다가 색을 주거나 크기를 주거나 글꼴을 주거나,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식을 지정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요 서식이란 메뉴에 가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다. 여기도 쭉 보시면 요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가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 자, 또 펼치 메뉴 누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죠? 문단 첫 글자 장식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보시고 몇 줄을 물고 있느냐? 2줄을 물고 있네요. 자, 궁서와 면색 노란색입니다. 궁서. 그리고 면색은 노란색을 주세요. 되셨죠? 설정. 자, 끝입니다. 자, 다음 거 찾아볼까요? 자, 쭉 진행하다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공공 데이터 뒤에 각주를 주로 되어 있네요. 자, 공공 데이터를 할 때 여기네요, 여기다 커서를 두시고 각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각주는 또 어디 있을까요? 각주도 새로 뭔가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에 가면 있겠네요. 입력을 눌러봅니다. 입력을 누르시면 각주 미주가 있네요. 자, 여기서 각주를 줄 거고, 자, 또다시 입력의 펼치 메뉴 누르시면 각주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 각주가 안 나온다 했죠, 그죠? 전에 각주는 어디에 속하냐면 주석이라는 부분에 속합니다. 주석은 뭔가 설명을 달아주는 건데, 기능인데, 그 주석 안에서 각주와 미주가 나온다 했죠, 그죠? 각주는 내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준, 설명을 달아줄 단어나 또 문장에 번호를 붙여주고 바로 그 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밑에다가 달아주는 걸 각주.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 치는 형태죠, 그죠? 번호를 달아주고 맨 아래쪽, 그죠? 각주를 달아주죠, 그죠? 설명을 달아주죠, 그죠? 자, 미주는 만약 끝미자입니다. 말 그대로 번호를 계속 페이지마다 이렇게 매겨줘요. 그 다음에 나서 어떻게 해요? 저 뒷페이지에, 그 끝페이지에 한 대 몰아서 설명을 쭉 달아주는 겁니다. 그걸 미주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 장이니까 어차피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각주라는 걸 쓰게 되는 겁니다. 주석 중에 각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때 내가 이 아이콘으로 찾으면 이렇게 각주라고 나오지만 혹시나 펼친 메뉴를 찾으려고 할 때 안 보인다 하지 마시고 주석이라는 곳에 가더라. 주석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더라. 각주, 컨트롤 N이죠. N 번호를 매겨주는 거죠. N. 자, 이해하시죠? 자, 다시 공공 데이터하고 번호를 넣을 자리에 가서 컨트롤 N 두 번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요? 여기 가서 맨 밑에 설치 및 운영 근거라고 벌써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자, 번호가 틀리네요. 기억 1번. 자, 각주 구분선 5cm, 이거는 기본입니다. 요 5cm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손댈 일은 사실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기억 요거 바꿔야 되니까 어디 간다. 여기 클릭이 된다면 여기에 벌써 주석이라는 도구 상자가 또 바뀌어 버립니다. 자, 여기서 각주 미주 모양을 가시면 된다는 거. 자,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여기서 오른쪽 버튼 각주 미주 모양 여기다 하시면 돼요. 자, 들어가면 지금 번호 모양이 1, 2, 3 여기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기억니언으로 바꾸자라고 바꾸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봤던 5cm가 요걸 말하는 겁니다. 구분선 5cm. 이중선이면 이중선 바꿔주시고 6이면 6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은 5cm 기본 모델이니까 눈으로 확인했고요. 자,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럼 얘도 머릿말처럼 빠져나가야 돼요. 얘는 그냥 클릭하면 나가긴 하는데, 자,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 그냥 닫기 하셔도 되고, 자, 우리 Shift ESC.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번호 매겼던 자리로 돌아오죠. 그죠? 자, 이제는 뭐 남았습니까? 쭉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건 없고 이제 그림이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림은 어디요? 새로운 걸 넣는 거니까 또 입력. 여기 그림 누르셔도 되고, 자,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축키 Ctrl N I 이미지 그죠? Ctrl N I라고 누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픽처 안에, 자, ITQ 내 PC의 문서 안에, 픽처 안에 가시면 거기 컴퓨터 속에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는 게 내 PC에, 자, 문서를 찾아가야 되고요. 또는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내 PC를 여시면 돼요. 자, 아니면 내 PC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폴더 장치 및 드라이브 나올 건데, 폴더를 여기 닫혀 있다면 여시면 된다 했죠. 그죠? 문서. 자, 들어가시면 ITQ가 있을 거고요. 픽처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픽처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림 위치. 내 PC 문서 ITQ 안에 픽처 안에 그림사라는 JPG, 자, 그림사라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죠? 그러면 JPG. 혹시나 그림이 같은 이름 그림사가 여러 개 있다면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JPG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JPG. 거기서 하라는 JPG니까 만약에 뭐 PNG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러면 요걸 보시고 이 JPG, 뭐 PNG, BMP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확장자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하나밖에 지정을 안 해줍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BMP, JPG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는 대부분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같은 이름만 찾아주시고, 자, 문서의 포함에 마우스로 크기 지정 요거 확인하시고 열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그림이 틀리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자르기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요것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그죠? 그러면 자르기를 하라는 거죠. 요거 다 잘라내고 요것만, 요 사진만 보이게 해라. 자, 어디 갑니까? 이 사진을, 그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그림 도구 상자가 뜰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나오죠. 자, 요걸 눌러서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끝에 경계선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끌고 가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또 다른 방법, 좀 더 빨리 하는 방법, 굳이 자르기를 안 누르셔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사진을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요. 자, 여기 경계선 부분 가니까 아까 우리 바뀌었던 그런 모양으로 바뀌죠. 그죠? 경계선 부분 Shift 키를 누른 채로요. 그리고 여기 가서 쭉 끌고 갑니다. 최대한 가깝게. 자, 여기서도 쭉 끌어서 딱 두 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됐죠? 그죠? 자, Shift 키를 누른 채로 경계선 부분을 끌고 가면 자르기가 되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크기를 지정하라 돼 있을 거고, 그죠? 무조건 개체는 크기 지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바깥 여백. 바깥 여백이 뭡니까? 여기 요 부분. 이 경계 부분하고 글이 서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죠? 지금 가까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약간 띄워서 우리가 좀 더 균형 있게 보기 좋게 만들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깥 여백을 주는 겁니다. 왼쪽에만. 다른 데는 글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더블 클릭. 자, 탭키 누르고 너비 40, 스텝 똑같이 40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백 캡션 부분에 가면 바깥 여백이 있습니다. 그죠? 바깥 여백에 가서, 자, 왼쪽만 2mm 띄우자. 자, 다른 거 없으니까 그대로 설정하고 나올 겁니다. 자, 적당한 위치로 옮겨 주시고요. 자, 정답과 똑같이 여기 경계 부분을 맞춰줍니다. 서, 활, 10, 몇터, 00 요거 맞춰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방향키를 써서 조금씩 움직이면 되겠죠. 그죠? 자, 쭉쭉쭉 움직입니다. 어디까지요? 보세서, 그리고 할, 그리고 십자까지 나와야 되네요. 누구라도 10 이렇게. 그다음 몇터, 00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이미지 넣기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거 갑니다. 어디 갑니까? 쭉 오셔갖고 또 틀린 거, 수정할 거 여기는 없네. 이제 요거 끝났습니다. 두 개의 문단에서 할 거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셔갖고 이제 제목들, 문단 번호 제목들을 어떻게 할 건데, 자, 문단 번호 제목들 걸골 굴림의 18의 하얀색 음영.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였어요? 이 문자표도 크기를 줘야 됩니다. 크기를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요 크기 주고 글씨체 주고 요것만 또 따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전체를 다 주시고 세 번 더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주냐면 글씨체와 크기를 요소 줘버립니다. 요 두 개를 같이 그냥 글씨체 굴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8포인트까지 주시고, 자,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서 적용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나머지 글에 대해서 우리가 하얀색, 음영색은 요 기본 우리 서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갑니까? 글자 모양이라는 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게 어디라고? 오른쪽 버튼. 자, 여기 쭉 보시면 글자 모양이라고 있죠, 그죠? 여기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단축키 해보십니다. Alt L, Alt L, Alt L. 우리 스타일에서 줬던 글자 모양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Alt L이니까 자, 선택하시고 Alt 누르고 L 눌러서 찾아 들어갑니다. 자, 스타일에서 우리 이거 줬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줄 수 있는 장평, 자간에, 뭐 외곽선에 밑줄도 주고, 밑줄도 가운데 치소선도 주고요, 그죠? 여러 가지 줄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글자 색은 하얀색, 그리고 음영색은 빨간색. 자, 글자 색은 이 밖에서 줘도 상관없어요. 있는 거는 밖에서 주고 없는 것만 사주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설정을 할 거니까 여기 와서 한 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다 됐습니다. 딴 거 주라는 거 없으니까 설정해서 나옵니다. 자, 됐죠, 그죠? 다 된 겁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이 문자표도 같이 크기와 글씨체를 줘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찾아서 우리가 글자 모양이 들어가서 Alt L 눌러서 들어간다는 거. 자, 또 보시면 이제 문단 번호입니다. 문단 번호는 요 앞에 문단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요거는 우리가 입력할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요것들의 특징에 설명들 있죠, 그죠? 자동으로 넣어주고 자동으로 번호도 넣었다, 번호를 자동으로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편한 기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만큼은 잘 사용하게끔 이렇게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단 앞에다 번호를 줄 거니까 문단만 발을 걸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선택할 필요 없겠죠. 그냥 걸쳐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문단 번호는 어디 주냐면은 이건 어디입니까? 서식, 말 그대로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럼 또 서식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 갑니까? 서식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이쪽 편에 뭔가가 있네요, 그죠? 요것들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찾아 누르려고 하면 또 그러니까 어디 가시냐면은, 자, 서식에 펼치 메뉴 누르시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 나옵니다, 벌써. 그리고 뭐예요? 컨트롤 KN 나오죠, 그죠? 단축키 컨트롤 K이고 넘버 N. 자, K가 나오는 게 아까 책갈피 그리고 하이퍼링크, 또 K로 시작합니다. 문단 번호 모양도, 그죠? 자, 또는 오른쪽 버튼 선택한 거에 모르겠으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먼저 찾아보시는 게 맞아요. 오른쪽 버튼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찾아야 되는데, 자, 있네. 글머리 표미 문단 번호. 자, 조금 용어가 조금 달라요, 그죠? 다르지만은 문단 번호라고 나옵니다, 그죠? 요걸 누르신다는 거. 아니면 자, 우리 단축키 이제 컨트롤 K에 N 넘버. 자, 바로 뜹니다, 그죠? 자, 가서 여기서 우리가 글물표가 체크되어 있는데 문단 번호를 줄 거니까 요거 찾아가시면 돼요. 잘못되어 있더라도 요거는 이제 기호를 주는 겁니다. 번호 대신에. 자, 그거 말고 문단 번호를 줄 거다니까 번호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 일수준에 있는 이걸 뭐라 했죠? 숫자면 숫자. 지금 같은 경우는 AB니까 요걸 찾아서 먼저 찾아 넣어주면 돼요. A. 아니면 1이 됐다면 1.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A니까 A 얘를 찾아서 들어가서 나머지 얘들은 내가 사용자 정의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수준에 있는 걸 찾아서 선택만 해주시면 다른 거 못 끄고 맨 위에 있는 1수준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들어갈 겁니다. 그럼 지금 1수준은 어떻게 됐다고? ABC라는 번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바꾸라는 게 있네요. 1수준은
너비 20의 오른쪽 정렬, 너비 요걸 말하는 겁니다. 너비의 정렬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 20, 즉 내가 정렬하는 곳에서부터 얼만큼 안으로 넣어주라는 겁니다. 지금은 오른쪽에서 20만큼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안으로. 만약 왼쪽 하면 왼쪽으로, 자, 왼쪽 정렬이 될 거고, 거기서 20만큼 공간을 안으로 넣어준다는 거, 그 말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20만큼, 자, 여기 보시면 들어갔죠? 요만큼, 그죠? 여기 20만큼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준을 선택할 거고요. 이 수준 번호 모양이 틀리죠? 동그라미 AB로 선택할 거고, 너비, 이번에는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네요. 30으로 줄 거고, 자, 여기 변할 겁니다. 보세요. 30 줄 거고, 오른쪽에서 30이다. 그러니까 1수준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거, 조금 작은 소제목처럼 그렇게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트리 구조로, 그죠? 크고 작고 또 작고 이렇게 그 안에 속해진 것처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겁니다. 30의 오른쪽. 자, 그리고 설정하고 나올 거고요. 다른 거 없으니까 나올 거고. 자, 또 설정하고 나옵니다. 자, 벌써 A, B, C, D, E, F 1수준으로 먼저 다 들어가요. 2수준은 나중에 수정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죠. 줄간격 180%. 자, 요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벌써 18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간격이 조금씩 늘어나죠. 그죠?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정해진 2수준으로 바꿔줄 것들은 2수준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요거 두 줄이죠. 두 줄을 2수준. 자, 내리는 거 어디 합니까? 서식에서 여기 보시면 올리고 내리고. 자, 요건 수준을 낮춘다는 겁니다. 내린다는 거. 즉, 요거보다 1수준보다 낮은 2수준으로 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요걸 눌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이 수준을 낮춰라, 수준을 낮춰라 그러면 자동으로 아까 정해놓은 이 수준 낮춰지죠. 그죠? 자, 나머지는 요거 두 줄이겠죠. 요거는. 자, 단축키도 한번 해볼까요? 단축키가 뭐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낮추는 거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헷갈려.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 단축키를 쓴다고 낮춘다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헷갈려서. 그럼 올라간다는 거, 수준이. 자, 숫자를 기준으로 또 이게 단축키는 데 있어요. 1 수준인 게 1, 2 수준. 숫자 2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단축키를 쓰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헷갈리면 무조건 요거 누르세요. 요거 누르시고, 안 헷갈리신 분들만 단축키. 컨트롤키를 누른 채로 우리 숫자 키패드, 키보드의 맨 왼쪽에 있는 계산기처럼 생긴 게 있죠. 그죠? 그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마이너스 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컨트롤키를 누른 채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수준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3, 4, 5 이런 거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으로 너비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자, 마이너스는 다시 수준을 1로 바꿔준다는 거. 2, 1 이해하셨죠? 자, 수준을 낮추고 우리는 숫자 2 수준으로 바꾸면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된다는 거. 그냥 컨트롤 플러스로 외우셔도 돼요. 지금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컨트롤 플러스 또는 여기 있는 수준 감소라는 걸 누르시면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낸 겁니다. 지금 설명이 자꾸 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설명 없이 다다다다 했다면 벌써 여기까지 뭐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죠?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아까와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걸골 굴림의 18의 기울인 강조점인데, 다 보니까 기울임은 요거만 줄 거고요. 강조점은 또 따로따로 요거 주고 요거 따로 줬네요. 그죠? 요렇게 따로 줄 거고. 공통적인 거는 굴림의 18포인트 공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는 굴림의 18포인트로 준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18포인트로 주시고 엔터키 취소 적용해 주시고, 자, 따로 또 줄 거 요것들이죠. 자, 기울임은 여기서 줘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강조점 줘야 되니까 기울임은 요거 줘도 되겠네요. 그죠? 다 주고, 자, 공통적인 건 요거 다 줬습니다. 그죠? 요거 공통적인 거 줬고, 이제 따로 주죠. 00 따로, 활용사례 따로입니다. 자, 00만 선택하셔야 돼요. 00만 선택하시고, 강조점은 또 아까 봤던 Alt L 글자 모양 안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가셔도 되고, 이제 단축키 Alt L. 강조점 어디 있을까요? 자, 찾아보니까 이긴 없습니다. 어디요? 확장,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곳입니다. 확장. 자, 여기서 강조점이 나오네요. 자, 동그라미는 글자를 나타내고 거기에 체크가 된 걸 선택해라. 위쪽에 체크.
자,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 나옵니다. 이렇게 된 거다. 맞죠? 그죠? 그리고 설정. 자, 00만 들어갔죠? 자, 한룡사례도 선택해서 Alt L. 자, 똑같이 강조점에 가서 체크. 미리 보기 확인하시고 설정. 자, 끝난 겁니다. 이것도 그죠? 자, 이제 표입니다. 자, 표는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어려워하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앞에 우리 했던 표와 차트보다 더 설정이 쉬우니까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자, 보시면 먼저 무조건 전체 선택을 보시면 돼요. 표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표 전체를 도둠의 10의 가운데, 그냥 이건 바로 가운데네요. 그죠? 숫자니 문자니 그런 상관 없네요. 그죠? 자, 어떻게 해요? 도둠의 전체 선택하고 도둠의 그리고 10포인트는 어디로고요? 가운데 정렬. 자,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전체 표에 대해서 테두리가 정해집니다. 그죠? 자, 전체 표에 대해서 위쪽 아래쪽은 이중선, 왼쪽 오른쪽은 선업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예요? 이걸 테두리를 설정하는, 표에서 테두리 설정하는 단축키가 뭐였죠? L. 그죠? L을 주면 되겠죠. 배경도 마찬가지, 대각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L을 누르면 되고, 또 모르겠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어디를 알았습니까?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각 셀마다 적용을 찾아가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L키를 누른다. LLL 라인에 가면 배경도 주고 대각선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L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중선을 선택할 거고, 자, 위쪽 아래쪽 선택된 것, 요거 4칸이지만 실제 4칸이 아니죠. 이거는 선택된 곳을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 안에는. 자, 선택된 거의 위쪽 아래쪽에. 자,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 필요 없겠죠. 손 모양 바로 적용 요걸 해제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적용을 그대로 살아있고요. 다시 없음을 누르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없앨 부분 좌우 우리 선택하면 2가지 3가지 주고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설정. 자, 그러면 보시면 위에 이중선 좌우로 선업섬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제목행을 또 어떻게 하네요. 그죠? 제목행에 가서 그라데이션 줄 거고 아래쪽 이중선이네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압니다. L키. 어디 갑니까? 테두리 이중선을 먼저 아래 주고요. 선택된 거 아래 주고 배경에 가서 그라데이션. 자, 그라데이션 뭡니까? 가로. 그리고 시작은 흰색, 끝색은 노란색. 되시죠? 자, 여기에 대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2020 치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2016 네오 버전에서는 가로 대신에 수평이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오 2016 쓰시는 분들 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2020 쓰시는 분은 가로라는 글을 보라는 겁니다. 가로. 그죠? 자, 설정했다면 나옵니다. 그러면 자, 테두리하고 같이 다 주고 나왔어요. 그죠? 자, 끝났고요. 자, 이제 또 뭐가 남았나요? 이제 이것들을 지금 보니까 2줄이 되고 3줄이 되고 너비도 다 틀립니다. 그죠? 자, 너비를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 클릭해서 F5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요것만 선택하겠죠. 그죠? 자, 빨간색이 아닌 검정색 부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F5 한 번만. 이렇게 회색 부분 요거 한 번 더 누르면 빨갛게 되는데, 빨갛게 되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이 돼 버리니까,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여기 클릭해서 F4 한 번만 눌러서 여기 회색 부분이 선택되게 한 다음에, 자, 이 너비들을 칸의 너비들을 조정하는 방법이 마우스 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경계선 부분에서 끌고 가서 놓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좌우 방향 키를 누르면 돼요. 좌우 방향 키를 누르면, 자, 내가 선택한 그 셀의 아래쪽 모두 같이 한 번에 변합니다. 자, 적당히 정답과 비슷하게.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떼요. 그죠? 떼고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또 다음 칸으로 넘어갈 거고, 또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자, 늘리면 한 번에 되시죠? 자, 또 컨트롤 키 떼고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누르고, 자, 또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왼쪽 방향키로 간격을 줄이고요. 자, 컨트롤 키 떼고 또 오른쪽 방향키,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로 적당히 크기를 늘립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너비는 다 조정이 된 거죠. 그죠?
자, 너비만 되는 게 아니고 높이도 보니까 약간 늘어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또 전체를 다 선택해도 되지만 요렇게만 선택해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키로 눌러서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잡아주시면 되죠. 그죠? 자, 지금은 요 정도, 정답과 비교해 보니까 요 정도. 뭐 2개 해도 3개 해도 상관없어요. 실제 정답을 제시한 그 정답, 한글 정답을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늘려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실제 우리 시험지상에는 약간만 늘려놨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한 번, 2번 정도. 있었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나요? 문화관광 또는 모바일 앱 요 3개를 합치는 거.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합치기라고 나오죠. 그죠? 단축키 M이네, M. 자, 이제 또 L과 같이 요 단축키로 바로 하시면 돼요. M. 끝났죠. 그죠? 자, 이제 표 틀린 거 있나 한번 보시고 넘어옵니다. 자, 이제 공공기관 명의도 할 건데, 자, 이것도 3번 다다다 해서 문단을 선택하시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굴림에 있어 진하게 장평이 있네요. 장평이 있으니까 어차피 기본 서식 주고 또 글자 모양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Alt L로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번에 놔줍니다. 기본에 가서 어떻게 기준 크기 24고요. 굴림체고요. 그 다음에 탭 장평이 120이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나오고 오른쪽 정렬만 시켜주면 여기까지 끝이고, 이제 하나 남았죠. 뭐 남았습니까? 쪽번호 매기기 남았죠. 여기 요것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우리가 제일 위에서부터 쭉 진행해 온 겁니다. 안 헷갈리게. 그죠? 자, 쪽번호 매기는 어디에요? 쪽이니까 쪽과 관련됐겠죠. 쪽 번호 매기기. 자, 또는 단축키가 또 있겠죠. 단축키 요거 오른쪽 메뉴 눌러 보시면, 자, 쪽 번호 매기기 단축키 뭐 되어 있나요? 컨트롤 N 페이지 P 컨트롤 N P. 자, 단축키 컨트롤 N P. 자, 번호 위치 요 페이지 한 페이지의 맨 오른쪽 아래. 자, 번호 모양은 자, 요거죠. 원형 1, 2, 3, 4 또는 시작 번호 4번이죠. 자, 이제 여기서 2020부터는 여기서 바로 시작 번호를 주실 수 있어요. 세 번호 시작을 안 하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옛날 2010 버전에는 여기 없었죠. 그죠? 번호 모양까지 다 선택하고 나와서 다시 세 번호로 시작 또 창을 띄워서 쪽을 선택하고 또 밑에 번호를 4까지 줬어야 돼요. 그죠? 자, 이제는 바로 한 번에 여기서 쪽 번호 매기기에서 시작 번호까지 다 줄 수 있습니다. 더키. 그러면 4라고 들어갔죠. 자, 여기도 세 번호 시작이 있어요. 이전 버전처럼 쪽 번호 선택하고 원래는 이렇게 했었죠. 4하고 또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쪽 번호 매기기 안에 바로 시작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번호를 바로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문서 작성 200점을 지금 끝낸 겁니다. 물론 이제 오타가 생기고 이러면서 감점을 좀 생각해서 한 180점 이상을 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도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빨리 끝냈다면 4번이죠.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우리 도형으로 갈 건데요. 자, 도형들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사각형부터 작성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각형, 그리고 여기 있는 자, 글상자 이렇게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작성하고 글메시 작성하고 이 도형들은 하나를 작성한 다음에 그대로 복사를 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마무리 질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하이퍼링크 끝내고 또 나오시면 이제 도형이 끝나는데요. 순서가 바뀌면 항상 순서는 언제든지 다시 편집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얘들 우리가 색을 줄 때 이미 색이라면 그냥 아래나 위에 도형들과 겹치지 않는 색으로 임의로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있는데 색은 없죠. 그죠? 그러면 아무 색이나 주면 됩니다. 단 위에 흰색이라든지 요 색들하고 겹치지 않게끔 조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자, 기본적으로 빨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면요.
자, 먼저 요 큰 도형 보면 크기가 110에 75네요. 그죠? 자, 이곳에 가서 적당한 크기로 직사각형을 먼저 만들 겁니다. 만들고요. 자, 기본적으로 크기 줄 거니까 더블 클릭. 자, 기본에 가서 탭키. 자, 110에 탭 75 되죠? 그리고 다른 거 채우기 줘야 되겠죠. 자, 기본 색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설정. 자, 다른 거 없으니까 끝내고요. 위치만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 위에 도형. 자, 모서리가 둥겁니다. 크기는 50에 70. 다른 거 없네요. 색도 마음대로 주면 되겠네요. 단 조심할 거 모서리만 둥근 모양. 자, 사각형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사각형으로 만들 거고 더블 클릭. 자, 탭 가서 자, 50에 70. 50에 70. 자, 채우기 가서요. 아무 색이나 겹치지 않는 색 주고요. 자, 선에 갑니다. 선에 가서 뭐예요? 둥근 모양. 그리고 설정. 자, 위치 비슷하게 잡아주시고, 그죠? 위치를 적당히 정답하고 비슷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또 걸쳐져 있을 자, 글상자로 만드네요. 만약에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더라도 언제든지 글자 입력으로 넣어서 우리 글상자로 바꾸면 된다. 자, 그러면 글상자로 정확히 잡아서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죠?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글부터 입력합니다. 데이터 활용 방법 되시고 세 번 다다다. 자, 글상자 크기는 나중에 도둠의 22. 자, 도둠의 더블 클릭 22. 그 다음에 하얀색을 줄 거고요. 자, 가운데 정렬 수직은 기본적으로 가운데가 되어 있어요. 도형에서는 수평만 가운데로 잡아주시면 수평 수직 가운데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ES키를 한번 글 취소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상자가 선택이 된다. 그죠? 자, 이 방법 하셔도 되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먼저 크기를 지정하고 면색을 준 다음에 글자를 들어가서 치고 다시 글자 색을 주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자, 크기가 있겠네요. 그죠? 기본에 가서 탭키 110에 탭 17 그리고 여기서 또 붙여야 될 게 뭡니까? 선의 모양 또 채우기 봐야 되겠죠. 그죠? 채우기는 빨간색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색이 정해져 있죠. 그죠? 면색 빨강. 자, 선에 가서 요것도 둥근 모양의 두 개 겹친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아예 반원이라는 게 있어요. 원이 반이죠. 그죠? 그래서 반원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 자, 적당한 크기로 됐고요. 이제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가운데쯤 오게. 자, 여기까지 끝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은 위치가 있죠. 그죠? 내 PC에 로고 3에 40에 40 해색조 효과 그리고 하이퍼링크까지 넣습니다. 자, 지금은 그림이 하이퍼링크지만은 나중에 글맵시에도 하이퍼링크 줄 수 있고요. 도형에도 줄 수 있고 대부분 ITQ는 그림 아니면 글맵시에 주니까 둘 중에 하나 하이퍼링크 설정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 넣기입니다. 그림 넣기 어디 갑니까? 입력에 가서 그림. 자, 또는 컨트롤 NI 그죠? 컨트롤 NI 누르시면 입력이 되죠. 그죠? 자, 어디입니까? 로고 3 문서에 포함 마우스 크기 지정 되어 있고요. 열기. 자, 그림을 넣으실 때는 이런 다른 도형들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지금 보시면 숨죠. 그죠? 이 밑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빼내려면 또 이 도형을 치우고 다시 빼고 다시 원위치 잡고 해서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임의의 공간은 그냥 내가 아무 도형하고도 겹치지 않는 곳에 하나 그림을 넣으시고 나중에 수정을 다 하시고 배치를 시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림을 어떻게 해요? 자, 넣었으니까 크기가 있네요. 더블 클릭. 기본에 가서 탭키 40에 탭 40 되시죠. 그죠? 자,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 거 이거죠. 글 앞으로를 꼭 해줘야 돼요. 이거 해줘야만이 우리가 도형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형 밑으로 숨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크기를 주시고 글 앞으로 하시고 그죠? 글 앞으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다른 거는 없고 그림에 가서 해색조 효과를 줍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설정. 자, 이제 가보면 자, 이렇게 도형이로 배치가 됩니다. 자, 적당하게 정답하고 비슷하게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R이 라인에 겹치게 해주시고
자, 이제 하나 빠진 거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는 어디 가면 될까요? 아까 우리 책갈피를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넣겠다. 새로운 거 넣는 거니까 입력에 가시면 되겠죠. 입력에 하이퍼링크. 단축키 컨트롤 KH. 컨트롤 KH 누르시면 하이퍼링크가 뜰 거고, 자, 우리가 아까 책갈피는 세 번째 문서에 넣어놨죠. 그죠? 한글 문서에 들어가 있고, 책갈피에 내가 직접 타이핑한 데이터라는 글씨가 나타납니다. 자,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넣기. 한글 문서로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넣기. 자, 지금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죠? 이전 버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손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 인터넷처럼.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져가면은 여기에 지금 뭔가가 있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책갈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링크를 따라가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세요. 자, 지금은 손 모양으로 바로 변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가서 이런 풍선 돈말이 나타나면 아, 뭔가 링크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라 되죠. 그죠? 그러면 손 모양으로 바뀌죠. 그죠? 이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누른 채로 누르면 책갈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손 모양이 안 된다고 내 뭐 잘못된다 또 하이퍼링크 또 들어가서 또 손 보시면 안 돼요. 잘 들어간 겁니다. 이전 버전하고 좀 틀려진 것 뿐입니다. 막 누르다 보니까 잘못해서 엉뚱한 데로 가니까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뭐 남았나요? 글맵시. 자, 입력에서 우리가 다 한다 했죠. 그럼 다른 걸 띄우지 마시고 입력에 해놓으시면 다 넣고 그림도 글맵시 수식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편집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러면 도형 누르고 또 넣고 또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아예 입력을 도구상을 띄워놓고 도형 작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림도 넣고 글맵시도 하고 다 넣습니다. 자, 글맵시. 자, 내용 그대로 입력해야 되겠죠. 오픈 API. 자, 이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연필로 이렇게 따라 그려보면 확실하겠죠. 그죠?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여기 글메시 모양 찾으니까 여기 있네요. 자, 육각형이네요. 여기 보니까 벌써 육각형이라고 이름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더 찾기 쉽겠습니다. 육각형. 자, 글꼴이 굴림입니다. 굴림 찾아 들어가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50에 40은 넣어서 주는 거 아니죠. 그죠? 파란색. 얘도 글자색이 아닙니다. 얘도 개체이기 때문에 면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크기 하러 가서 면색을 파란색으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설정하고 나옵니다. 자, 없네요. 어디 갔죠? 보면 여기 위에 따로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자, 쭉 내려서 얘도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이 밑에 숨으니까 임시로 적당한 곳에 우선 놔둡니다. 놔두고 더블 클릭해서 다 고친 다음에 수정하시는 거. 자, 탭키 들어가서 크기가 50에 탭 40.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그래프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림하고 글맵시는 꼭 그래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앞으로 해주시고, 자, 채우기 면색 가서 파란색. 지금은 파란색이라서 따로 손댈 건 없겠지만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설정. 자, 이제 적당한 곳에 가면 도형이 위로 올라왔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글맵시 끝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하이퍼링크 있다면 여기도 하이퍼링크 넣으시면 되고. 자, 요 밑에 요거 세 개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얘만 하나 잘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글만 바꿔주시고 요 색만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제일 밑에 있는 도형 12에 12, 위에 도형은 10에 8. 자, 먼저 12에 12를 먼저 대충 하나 넣고요. 더블 클릭. 기본에 가서 12에 탭 12. 그리고 채우기 면색이 정해져 있네요. 그죠? 흰색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글꼴은 나중에 넣을 거고, 다른 건 없네요. 설정. 자, 글을 넣어줘야 됩니다. 좀 글 상자로 만든 게 아니고, 좀 직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로 들어갑니다. 자, 1 입력하시고, 자, 더블 클릭 선택. 그 다음에 뭐예요? 궁서로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20포인트. 20을 넣어주시고, 가운데 정렬 됐네요. 그죠? 다른 건 없죠. 그죠? 자, 이제 정답하고 비슷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를 정답하고 비슷하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자, 앞에 도형 넣기입니다. 임의 색을 줄 거고, 10에 8이니까 우선의 크기 대충 잡아주시고, 더블 클릭.
자, 기본에 가서 10에 탭탭 8. 자, 채우기 가서 이미 흰색을 제외하니까 요거는 그냥 밑에 사고도 안 겹치게 그냥 단색으로 넣겠습니다. 모양도 그대로니까 설정 됐죠, 그죠? 자, 정답하고 비슷하게 위치 1에 가깝게 그죠? 잡아주시면 되겠네. 자, 되셨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들은 글 상자로 작성하라 하니까 글 상자로 선택을 하시고, 자, 적당한 크기로 높낮이만 높이만 잘 봐주시면 돼요. 오는 거죠. 이렇게 잡으셔갖고 놓고, 자, 글을 넣겠습니다. 오픈 API 활용 신청입니다. 그리고 자, 다다닥 3번 선택하시고 글씨 크기 궁서의 18포인트네요. 그죠? 궁서 18포인트. 자, 가운데 정렬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면색이나, 자, 크기는 따로 없죠. 그죠? 크기는 내가 눈대중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자, 면색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투명을 만들기 위해서, 자, ESC 두 번 눌러서 요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 자, 기본에 가서 크기는 없을 거고, 면색 가서 채우기 없음. 이게 투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따로 없고요. 선을 파선을 주랍니다. 또는 점선. 근데 정답에 보면 점선이 아닌 파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 정답과 비슷하게 파선 설정. 자, 되셨죠? 그죠? 자, 이제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시고, 자, 이제 다 된 겁니다. 그죠? 다 됐고, 자, 얘들을 이제 복사해서 붙일 건데요. 도형 3개를 한 번에 복사할 겁니다. 자, Shift 키 누르고, 얘를 누르고, 자, Ctrl C, Ctrl V 해도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다 잡아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Ctrl 키를 누르고요. 복사하는 방법.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고 가서 복사를 할 건데, 그러면 움직입니다. 그죠? 이렇게 마우스를 잘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죠?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어려우니까 수직 수평으로 정확하게 이동이 가능한 Shift 키를 같이 누릅니다. 컨트롤과 Shift를 같이 누르면 내가 마우스를 어느 정도 움직이더라도 많이만 안 움직이면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럼 적당한 위치 잡아서 놓으면 바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내리 끄고요. 맨 아래쪽부터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Shift 누르고 또 위로 끌고 가서 가운데쯤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1번 더블 클릭, 2번 3번 바꿔주고요. 활용 승인, 그죠? 활용 승인으로 바꿔주시고, 자, 인증키 발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인증키 발급. 자, 그리고 마지막 색깔을 다르게, 그죠? 요거 색을 다르게 더블 클릭, 채우기 가서, 자, 위아래 아무 걸린 게 없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가서 단색으로 그냥 바꿔줘도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도형을 다 완료했습니다. 빨리 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걸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형 넣고 크기 정하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 금방 마무리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3번, 4번 완료하셨고, 이제 2번 표와 차트 부분. 자, 2번 표와 차트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표와 차트로 가서, 자, 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뭘 봅니까? 몇 줄 몇 칸? 하나, 둘, 셋, 넷, 5줄. 하나, 둘, 셋, 넷, 5, 6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표 만들기를 할 겁니다. 2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자, 표를 눌러서 입력에, 새로운 거 넣는 게 입력에 가서 표를 눌러도 되고요. 자, 어떻게 해요? 단축키 Ctrl and T. 자, 5줄 탭 6칸 글자처럼 취급 확인하시고 만들기. 자, 이제 열심히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탭으로 해서 열심히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5가지를 준다 했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5가지. 뭐 정해지는 아닙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시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단 조심할 거는 여기 있는 걸 안 빠지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중간에 또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1번부터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빠진 거 없이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꺼내드리는 방법은 자, 표준은 아닙니다. 자, 먼저 전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표와 캡션에 굴림 10을 주랍니다. 자, 캡션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표의 전체의 굴림에 10포인트 됐죠? 이거 하나 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가운데 정리를 줄 겁니다. 문서는 가운데,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을 줄 겁니다. 문자는 가운데 정리를 하시고 숫자는 오른쪽을 할 건데 전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자만 따로 두 번을 선택하고 가운데를 주기 때문에 한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가운데 정리를 먼저 해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숫자 부분만 선택해서 오른쪽 정리하면 2번도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미리 가운데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게 이제 테두리 부분입니다. 이 표 전체에 바깥 테두리 부분이 이중선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L키를 눌러서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L키 단축키를 옵니다. 그죠? L. 그리고 이중선을 선택하시고 자, 양쪽 다 주고 해야 되니까 일일이 다 4번을 클릭하지 마시고 바깥쪽 모두 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자, 3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실제 이 정답하고 얘하고 잘 보시면 높이가 약간 정답은 사이가 납니다. 그죠? 자, 이어서 우리가 높이, 너비 늘리는 거 있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르면 많이 늘어날 거고, 자, 정답하고 비슷하게는 한 번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죠? 한 번 누르시면 늘어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4개를 줬고요. 자, 5번째는 캡션을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캡션을 미리 넣는 이유가 이렇게 굴림에 10포인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안 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캡션을 주라라고 해서 캡션만 넣고 굴림에 10원 생각을 안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표 전체 캡션도 굴림에 10으로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캡션을 넣을 건데 여기서 단축키로 넣는 방법은 컨트롤 NC NC를 넣을 거고 또는 입력에 가셔가지고 캡션 넣기를 할 겁니다. 자, 꺼내드리는 방법은 지금은 위쪽에 있어요. 그죠? 위쪽에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컨트롤 NC 단축키를 넣게 되면 아래에 들어갑니다. 아래에. 컨트롤 NC로 넣게 되면 아래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요 같은 경우는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입력에 가셔가지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캡션 넣기에 가서 위로를 바로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속성 가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작성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가셔가지고 업종별 공공데이터 확보 방법 공공데이터 확보 방법 단위 권을 주십니다. 그죠? 단위 띄우고 반드시 띄운 거 잘 보시고요. 건 바로 닫고. 자, 이렇게 치셨다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3번 다다다 범위를 잡으시고 어떻게 해요? 굴림의 10포인트를 꼭 줘야 된다는 거죠. 요걸 안 주면 감점이 됩니다. 10점이 감점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굴림에 자 10포인트를 꼭 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오른쪽에 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 NC로 단축키 넣게 되면 아래쪽에 들어가니까 또 컨트롤 NK 속성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리고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 있다면 단축키보다는 입력에 가서 자, 여기 캡션 넣기에 가서 위로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시게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이제 5개를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2번 정렬 문자는 가운데 줬어요. 이제 순서대로 쭉 내려가 보면 됩니다. 이제 숫자만 자 선택할 건데 합계 부분에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계까지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정렬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좋고요. 3번 면색 노란색. 자, 그림과 같이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에
가서 셀 테두리 배경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가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L키로 누르면 다 줄 수 있겠죠. L키는 테두리 배경 대각선 선택한답니다. 자, 배경 가서 어떻게 해요? 연색 노란색 설정 3번도 끝입니다. 자,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연속적이니까 마무리 끝부분에 이렇게 빈 공간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합계를 구하면 자동으로 떠난다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는 안 놓고 여기 위에 놓고 아래쪽에 넣는다 그러면 먼저 하나를 구하고 연속적인 거는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요거 3개가 갖고요. 아래쪽은 안 넣으니까 요 3개 연속적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합계 또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썸이 합계입니다. 그죠? 평균은 컨트롤 시프트 에버리지 평균,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됐죠? 그죠? 자, 계산기는 여기 빈칸 합계를 구하고 캡션은 끝났습니다. 벌써 4번까지 끝냈고요. 이제 나머지 선 모양 뭐가 남았죠? 제목행 밑줄, 칸 제목, 또 오른쪽, 또 여기 X. 자,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범위 잡고 L키, 이중선 선택하시고 아래쪽 설정. 자, 칸 제목 선택하시고 L, 그리고 이중선 선택하시고 오른쪽 설정. 자, 여기도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클릭하면 바로 한 칸이 선택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데 클릭했다가 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F5번 키 눌러도 되고, 또는 한번 쭉 끌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한 개만 선택되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요런 범위 아무 데나 선택했다가 여기 클릭, 이런 식으로 선택한다는 거. F5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또 L키, 대각선도 L키니까 대각선 가셔갖고 상하 넣어주시면 X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다 끝낸 겁니다. 오타나 뭐 다른 거 틀린 게 있나 확인 하시고, 자, 바로 차트로 갑니다. 차트는 미리 색을 입혀놓은 이 부분을 사용할 겁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자, 차트 데이터는 표현형에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게 색을 미리 주는 거예요. 색을 엉뚱하게 주면 차트가 엉뚱하게 나오겠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차트 어디입니까? 차트 만들기도 있고요. 또는 우리는 편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에 갈 겁니다.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하되 있으니까 세로 막대 중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가시면 묶은 세로 막대이라고 풍선 돈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클릭. 그러면 벌써 차트가 들어가고요. 차트 데이터 편지, 요거는 우리가 미리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우선 꺼버립니다. 차트 마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 마법사를 써서 우리가 이전 버전까지 다 꾸몄지만 이거는 차트 마법사가 아닌 기본 형태를 다 갖춰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추가할 거 추가하고 다시 고칠 거 고치면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차트 마법사에서처럼 얘가 이상하게 나왔더라. 즉 이런 식으로 X축 항목하고 우리 범례가 서로 바뀌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차트 마법사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줄칸 전환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줄칸 전환이 있어요. 이 차트가 선택이 됐다면 여기에 메뉴 도구 상자에 나옵니다. 줄칸 전환이. 그러니까 요걸 줄칸 전환을 눌러서 내가 잘못된 형태라면 요거 클릭해서 여기 줄칸 전환을 하시면 우리가 정답하고 비슷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에 요 줄칸 전환으로 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자, 선택을 해서 잘라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X로 해서 잘라낸다거나 또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 밑에 끌고 오시면 돼요. 그죠? 자, 컨트롤 X 그리고 여기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쭉 끌고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정답하고 똑같은 배열로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세부지상을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지금 크기가 조금 틀리죠. 크기를 먼저 늘립니다. 자, 또 빠진 거 있으면 넣어주면 좋습니다. 지금 차트 제목 들어가 있고요, 범례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요 단위건 제목이 없네, 그죠? 세로축 제목이라 그럽니다. 자, 이건 어디 있냐면 차트가 선택됐으면 여기 차트의 디자인이 있고요, 차트 구성 추가에 있다 그랬죠. 여기 가서 축 제목에 어디요? 가로가 아니죠, 세로의 제목이죠. 요렇게. 자, 미리 이런 거 다 넣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눈금선도 미리 없애도 돼요. 내가 정답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해놓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자,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도 된다겠죠. 그죠? 또는 차트 구성 추가해서 눈금선 기본 주 가로 체크된데 이걸 없애면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뒀습니다. 이제 고칠 것만 빨리 고치면 돼요. 범례도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밑에 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미리 범례를 어떻게 해요? 아래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지금은 위치가 맞습니다.
자, 이제 세부지상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자, 1번 끝났고 2번 끝났고요. 자, 3번 제목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하랍니다. 자, 제목을 클릭합니다. 클릭이 됐죠.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자, 제목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업종별. 자, 업종별 공공데이터 그 다음에 확보 방법. 자, 글꼴이 도둠 진하게니까요. 도둠을 찾아가시고 도둠하시고 진하게 하시고, 자, 12포인트네요. 더블 클릭 12. 자, 다른 건 없습니다. 설정은 나옵니다. 자, 됐고요. 자, 채우기 하양 테두리 그림자 하나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얀색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두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어떻게 해요? 하얀색 바꿀 거면, 자, 얘를 제목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차트 서식이 나옵니다. 차트 서식에 가시면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이제 이 선택된 이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만약에 다른 거 선택하면 축 제목이 됐다면 얘를 바꾸면 축 제목이 바뀐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차트를 선택하고 아니면 여기서 차트 제목을 꼭 확인하시고, 그죠? 어디 갑니까? 채우기. 여기 이제 흰색으로 바꿀 거고, 자, 윤곽선이 바로 테두리입니다. 윤곽선 테두리 검정색으로 할 거고요. 도형 효과에 가시면 그림자가 있어요. 자, 그림자에서 뭐 대각선 오른쪽 아래 갖다 대고 있으면 풍선도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요걸 선택하시면 정답과 똑같이 될 거고.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얘를 더블 클릭 따닥. 그러면 작업창이 나올 거고, 그 작업창에 똑같이 아까처럼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자, 그리기 속성, 채우기 흰색, 선, 테두리. 자, 또 여기 가서 그림자나 이런 걸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 효과라고 있죠. 그죠? 또는 글자를 가로로, 세로로. 요건 나중에 제목들에서 주로 사용하겠죠. 그죠? 축 제목들에서. 자, 여기서도 줄 수 있다는 거. 됐죠. 그죠? 자, 제목 끝났습니다. 자, 요거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네오 버전. 2016은 요걸 보고 하라는 겁니다. 요 용어가 조금 틀리죠. 그죠? 자, 그리고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이니까. 제목 이외에 뭐 있습니까? 제목 이외에 요거 제목, 그 다음에 눈금, 요 항목들, 그리고 범례, 요거네. 만약에 여기 제목이 또 있다면 5개를 설정해야 되겠죠? 지금은, 자, 가로 제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4가지를 우리가 아까 그 형태로 세팅을 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도둠 보통식. 이렇게. 자, 그럼 요거부터 클릭. 축 제목 클릭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자, 먼저 단위 건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단위 건으로 바꾸고, 띄우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르시고 가로 닫고. 자, 그리고 얘는 도둠 보통식입니다. 그죠? 도둠 보통이라는 말이, 자, 요걸 아무것도 주지 마라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보통 그대로 두라 이 말입니다. 그죠? 도둠 보통 10 됐네요. 설정. 자, 얘가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를 바꿔야 됩니다. 자, 전에 아까 요소 설명드렸죠. 그죠? 더블 클릭하면은 작업창이 나올 건데, 이 작업창에, 자, 차트 압축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이 속성에 가서 글자 방향을 어떻게 해요? 가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나머지 얘들 또 바꿔주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자, 도둠 보통 그대로 두고 10 그대로네요. 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도둠 보통 10. 자, 범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모양 편집. 도둠 보통 10 설정. 자, 그런데 이 범례는 지금 보니까 테두리만 있네. 그죠? 그러면 어디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범례를 띄운 다음에 여기 가시면 선을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얘를 선택하면 여기 디자인이 나오고, 디자인에서 범례 확인하시고, 어디요? 윤곽선에서 줘도 되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선택. 자, 그러면 테두리까지 들어갔네요. 그죠? 자, 이제 다 끝났네요. 그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해라. 자, 지금 하면서 다 처리했습니다. 자, 만약에 혹시나 요것들이 다르게 돼 있다. 400이 돼 있고요. 100, 200, 300, 400이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눈금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요거 수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얘를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여기에 속성창을 띄우시고, 자, 각 축에 대해서 나오고요. 여기에 다른 데가 있다면 여기에 속성을 가시면 최소, 최대, 지금 최소는 맞고요. 만약 최대가 400이 돼 있다 그러면 요거 눌러서
200으로 바꿔주시고, 자, 주를 눌러서 50씩 변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2010 버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눈금의 개수를 여기 표시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변화량을 표시한다는 거, 그거만 조심하시면 된다겠죠, 그죠? 요 세 개로 요것들을 바꿔주더라라는 거. 자, 지금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자, 스타일이나 우리가 수식 편집기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스타일로 가볼까요? 그러면 스타일 가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자, 스타일에 가서, 자, 1번 밑에 가서 영어를 칠 겁니다, 그죠? 영어를 열심히 칠 거고, 그죠? 대문자, 소문자 안 헷갈리게 조심해서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이게 끝단에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에 다 쳐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 정답하고 똑같지 않아도 지금은 스타일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것 뿐이지, 나중에 스타일을 적용하면 정답과 똑같이 될 겁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서요, 이제 한글을 입력할 겁니다, 그죠? 한글을 입력하고, 자, 이렇게 열심히 입력하고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영타가 느리다면 나머지는 입력하지 마시고 요 두 단어 정도만 입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스타일을 바꾸시고 수식 편집기 넣으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나머지 얘들을 쭉 타전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다 쳤다고 보고요. 자, 발만 걸치고 된다 했죠, 그죠? 발만 걸치고 스타일 넣을 겁니다. 스타일은 글을 꾸미는 거니까 어디 가면 될까요? 서식에 가면 있다는 거죠, 그죠? 서식 가면 스타일 F6번 이렇게 있죠, 그죠? 자, 또는 서식 도구 상자에서 스타일 만들기 여기 있죠, 그죠? 이거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F6번 아니까 발만 걸치고 F6. 자, 스타일 뜹니다. 새로운 걸 만들 거예요, 그죠? 플러스, 자, 여기 스타일 이름 데이터라고 돼 있죠, 그죠?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DATA라고 입력하고, 자, 문단 모양은 여기서 할 겁니다. 글자 모양은 여기서 바꿀 겁니다, 그죠? 자, 빠르게 들어갈 겁니다. 문단 모양. 자, 왼쪽 옆에 더블 클릭해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 Alt 눌러서, 그죠? F, 자, 15. 자, 또는 마우스로 그냥 더블 클릭 다닥 하셔갖고 1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두 개 다 했습니다. 설정. 자, 글자 모양 갈 겁니다. 자, 글자 모양은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대표에서 미리 한글은 궁서, 영문만 틀리지 크기와 장평, 자간은 똑같겠습니다. 영문도 똑같고 한글 똑같고. 그러면 미리 대표에서 얘들 다 바꿔버려요. 크기 10에 장평 105에 자간 어떻게 해요? -5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한글 가고 영어 가면 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바꾸면 돼요? 글씨체 글꼴만. 한글 가서 글꼴 궁서 요 두 개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죠? 한 번을 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영문 가서 어떻게 해요? 도둠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그죠? 자, 나머지 없고 설정. 자, 추가 설정. 자, 다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답하고 비슷한지 확인하시고 취득하 됐죠? C 끝났고, 그죠? 이렇게. 자, 빨리 마무리 짓고, 자, 어디 갑니까? 3번 공간을 좀 떼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갈로 1은 우리가 치셔야 돼요, 그죠? 한 칸 띄우고, 자, 뭡니까? 우리는 수식 편집기를 띄워야 됩니다. 어디 갑니까? 새로운 걸 넣는 거니까 어디 가면 될까요? 입력에 가면 되겠죠, 입력, 그죠? 입력에 가면 수식 편집기가 있겠죠? 수식, 그죠? 자, 단축키 Ctrl M이죠, 그죠? Ctrl M. 자, 그러면 정답하고 똑같이 입력만 하면 됩니다. 키보드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치시고, 키보드 없는 것만 찾아 넣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위 화살표 뭡니까? 요거네, 그죠? 눌러서 화살표 선택하시고 대문자 F. 자, 빠져나와야 됩니다. 한번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는, 마이너스 그대로 입력하고요. 자, 분수 단축키 있죠? Ctrl O, 그죠? Ctrl O라고 입력해도 되고, 요거 눌러도 됩니다, 그죠? 누르셔갖고, 자, 파이는 없겠죠? 요 파이 대문자 아니고 소문자네요. 소문자 찾아 넣으시고, 자,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대충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첨자 2, 그 다음에 위첨자 빠져나오시고 M. 자, 그리고 또 탭키 눌러서 분모에 가서 대문자 T에 위첨자 2. 자, 위첨자 빠져나오시고, 요번엔 또 분수도 빠져나오시고, 자, 더하기 누르시고, 다시 분수, 이제 Ctrl O. 단축키 알면은 쓰면 됩니다. M, 탭, 그리고 똑같이 Shift T 누르시고, 위첨자
그리고 3. 자, 위첨자 빠져나오시고 분수 빠져나오시고 다 됐네요. 넣기 누르시면 되고, 자, Shift ESC 눌러도 됩니다. 자, 탭키로 몇 번 눌러서 적당한 관계 띄워주시고, 똑같이 가로 2는 입력을 하시고, 자, 똑같이 Ctrl M. 자, 이번에는 선분 모양이죠, 그죠? 요거 누르시고, 대문자 AB. 자, 빠져나오시고, 이퀄 하시고, 자, 루트죠, 루트는 R이겠죠, Ctrl R. 자, 그대로 갈로 열고, X에, 자, 아래쪽 2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빼기 또 X에 아래첨자 1 갈로 빠져나오시고 갈로 닫고. 자, 루트는 빠져나오시면 안 돼, 아직, 그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더하기 또 갈로 열고, 이번에는 Y에 아래첨자 2 또 아래첨자 빠져나오시고, 여기도 빼기 또 Y에 아래첨자 1. 자, 아래첨자 빠져나오시고 갈로 닫고. 자, 자성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위첨자 2 해주시고, 이첨자 빠져나오시고, 루트 빠져나오시고. 자, 넣기 또는 Shift ESC. 자, 이렇게 해서 3번 수식 편집기까지 해서 우리 전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다 3개를 다 완성했죠, 그죠? 제장을 전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저장을 누르시고, 자, 전송을 하시고, 또 영어 안 쳤으면 영어 치시고, 자, 수정을 이제 최종 연성을 해놓고, 자, 수정을 또 하십니다. 시간 남는다면. 그래야 지금 오기까지 작업한 게 서버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채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서 이제 열심히 또 수정할 거 찾아 수정하시고, 또 저장하고 전송하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전송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좀 틀려버렸네, 그죠? 그죠? 이런 같은 경우 한 번 더 눈을 또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또 저장을 하고 나서, 전송하고 나서 빨리 영타 치시고 틀린 글자 찾고 이렇게 해석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저장하세요라고 감독관님이 얘기하시면 저장하고 전송을 하고 끝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시간이 다 되면 화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짐을 챙기시고 이제 가시락 하면 나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